안녕하세요. 2012년 1회 자동차 정비 기능사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미정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보여드리고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실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문제의 답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이 나온 뒤에는 문제에 대한 해설도 있으니 화면을 틀어만 놓지 마시고 함께 읽고 문제를 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1번부터 50번까지 문제풀이입니다. 첫 번째, 41번. 2옴, 3옴, 6옴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여 12V의 전압을 가하면 흐르는 전류는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2A입니다. 병렬 저항의 경우 전체 저항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분의 1이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 병렬이 2옴, 3옴, 6옴으로 병렬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2니까 R1이 2, R2가 3, R3가 6이니까 2분의 1, 그리고 3분의 1, 6분의 1, 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분모를 똑같은 분모로 만들어 주다 보니까 666이라는 공통 숫자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2분의 1이 6이 되기 위해서는 3이 곱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다 플러스 곱하기 3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곱하기 2를 하니까 위에도 곱하기 2. 여긴 곱하기 6이니까 똑같이 1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오는 값이 전체를 다 더할 수 있는 분모는 이제 똑같으니까 6이 되고요. 3이 1을 더하니까 6분의 6이 됩니다. 6분의 6은 약분하니까 1이 되죠. 그래서 1분의 1은 결국 1, 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옴을 구했을 때 우리가 12V의 전압을 가한다라고 했으니까 V는 IR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V는 IR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V는 12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I는 우리 지금 모르고 있죠. 자, R은 어떻게 됩니까? 1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I이기 때문에 얘가 X값이죠. 그래서 I를 둔 상태에서 얘가 반대편으로 건너가게 될 때는 분모 자리로 들어가겠죠. 분모 자리로. 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공식이 R분의 V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R이 아까 얼마였어요? 1이었죠? 1분의 12V는 전압이죠? 1분의 12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R은 1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으니까 12A가 되는 것이겠죠. 자동차의 경운기에서 음질 불량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동차에서 경음기는 호언을 얘기하는 거죠. 크락션이라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음질의 주된 불량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이번 문제는 이제 자동차의 경운기는 운전자가 경고음을 발생시켜서 안전을 확보하는 장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운기의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거나 음질이 나빠지는 원인은 주로 기계적 결함하고 전기적인 문제에서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1번 다이어프램의 균열이 발생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죠. 균열이 발생하면 당연히 스피커 찢어지면 소리 안 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2번 전류의 스위치 및 접촉이 불량하다. 우리 집에
전구 킬 때 스위치 온 오프하고 똑같아요. 온을 했는데도 스위치 불량이면 어떻게 됩니까? 전구 안 들어오죠.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크락션 스위치를 눌렀을 때 걔가 접촉이 불량하면 소리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죠. 거리가 먼 게 아니죠. 자, 가동판 및 코어에 헐거운 현상이 있다라고 했는데, 가동판하고 코어가 헐거우면 정상적인 진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리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기타 줄이 이렇게 느슨하면 음이 제대로 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4번은 경운기가 계속 울리는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경운기가 울리는 거. 적지가 되면 플러스는 이미 스위치를 눌러서 왔을 테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하고 스위치가 같이 만나게 되는 경우니까 빵, 내가 크락션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도 빵 하고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음질 불량의 원인은 아니죠. 그래서 4번이 다음 전기 기호 중에서 트랜지스터의 기호는 정답은 네, 2번입니다. 트랜지스터의 기호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거는 NPN, PNP에 따라서 베이스에 어떤 신호를 주냐, 마이너스를 신호를 주냐, 플러스 신호를 주냐가 바뀌게 되겠죠. 트랜지스터는 전류를 증폭하거나 스위치 역할을 하는 반도체 소자로서 자동차의 엔진 제어, 변속기 제어 또는 ABS, ESP 같은 전자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트랜지스터 기호는 베이스 B,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기호에서 베이스, 얘는 B라는 약어로 많이 쓰고요. 그다음 콜렉터는 C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터, 에미터, 뭐 이미터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겠죠. E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단자로 이루어져 있는 게 트랜지스터인데요. 얘는 PNP형과 MPN형으로 나뉘면서 방향에 따라 전류 흐름이 다릅니다. 특히 이제 이 문제의 기호는 화살표가 베이스 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요 화살표가 베이스 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PNP형 트랜지스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번은 뭡니까? 얘는 다이오드죠. 뭐 여기를 까맣게 이렇게 칠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요 기호가 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도 얘는 다이오드입니다. 자, 3번은요. 가변 저항입니다. 우리 보통 저항은 전기회로 기호해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전기가 쭉 흘러가는데 이 울퉁불퉁한 불편하잖아요. 전기가 흐르기. 요걸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화살표 하나를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얘가 저항을 조금 줄 수도 있고 더 많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가변적이다. 그래서 가변 저항 기호로 쓰입니다. 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전구를 나타낼 때 전기회로에서 전구를 나타낼 때 사용하고요. 요거하고 똑같이 전구 기호가 또 있죠. 이렇게 코일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도 램프 전기 기호로 나타냅니다. 44번 백워닝 즉 후방 경보 시스템의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3번입니다. 백워닝 시스템은 차량 후진 시 후방의 장애물을 감지해서 운전자에게 경고음이나 시각적 신호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단순히 경고만 제공할 뿐이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서 차량을 감속시키는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제동 기능은 후방 충돌 보조 장치인 RCCA 또는 자동 긴급 제동인 AEB와 같은 다른 안전 시스템에 쓰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백워닝 시스템이 아니다. 자, 45번 자동차 에어컨에서 고압의 액체 냉매를 저압의 냉매로 바꾸어주는 부품은 정답은
팽창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팽창 밸브는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에서 고압의 액체 냉매를 저압의 냉매로 바꾸어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팽창 밸브는 고압의 액체 냉매를 좁은 통로로 통과시켜 압력을 낮추고 이 과정에서 냉매가 기화, 즉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차가워지는 그걸 이용을 해서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주는 원리입니다. 물을 분무기로 뿌리면 물방울이 작아지고 차가워지는 것과 비슷해요. 이 과정 덕분에 에어컨이 차 안을 시원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팽창 밸브. 냉매 순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보시고 한번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복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6번. 전자제어 기관의 점화 장치에서 1차 전류를 단속하는 부품은?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1. 다이오드, 2. 점화 스위치, 3. 파워 트랜지스터, 4. 컨트롤 릴레이. 정답은? 네, 3번입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 파워 트랜지스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자제어 점화 장치에서 파워 트랜지스터는 1차 전류를 단속이란 얘기는 껐다 켰다 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계식 점화 장치에서 접점이 담당하던 역할을 전자제어 방식에서는 파워 트랜지스터가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트랜지스터는 전자제어 모듈, 즉 ECU의 신호에 따라서 코일의 1차 회로를 빠르게 차단하고 2차 코일의 전압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제어 기관의 점화 1차에서 전류를 단속하는 부품은 하면 파워 트랜지스터, 요거는 기초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점화 회로에서 1차 그러면 파워 트랜지스터,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계셔야 됩니다. 다이오드, 아까 앞에서 다이오드 기호 기억나세요? 다이오드 기호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이렇게 돼 있던 기호죠. 이게 다이오드 기호입니다. 다이오드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우리 전기 회로에서 삼각형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전기의 흐르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넓은 쪽은 플러스, 요 뾰족하고 좁은 쪽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기는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항상 넓고 좁고 그러면 넓은 쪽이 플러스, 좁은 쪽이 마이너스, 길고 짧고 그러면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굵고 얇고 그러면 굵은 쪽이 플러스, 가는 쪽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호에서도 삼각표가 있으면 이 넓은 쪽이 플러스예요. 그리고 뾰족한 쪽이 좁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는 있지만 역방향으로는 흐를 수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화 스위치는 전체 점화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만 할 뿐이지 1차 전류를 단속하는 건 하지 않습니다. 컨트롤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는 있지만 현재 이제 전자제어 점화 장치에서는 1차 전류의 단속은 주로 파워 트랜지스터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47번. 논리 소자 중 입력 신호 모두가 1일 때에만 출력이 1로 되는 회로는 1. not 논리 부정, 2. and 논리 곱, 3. NAND 논리 곱 부정, 4. nor 논리 합 부정. 5, 4. 정답은 몇 번일까요? 예, and 회로입니다. and라는 건 뭐예요? 그리고잖아요. 그리고 not은 부정이에요. 1이면 부정하는 거니까 0 반대. 논리곱은 1이란 값이 들어오고 두 개의 값이 있을 때 1과 1이 들어와야지만 출력이 1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신호 모두가 하기 때문에 1 이상의 그러니까 두 가지의 신호가 있을 경우에 출력이 1로 되는 회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ND 회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 지금 AND 회로가 0과 0이면 A, 00이면 0이죠. 10이면 0입니다. 11이면 1이죠. 01이어도 0입니다. 그래서 AND 같은 경우에는 1과 1이 있어야지만 1이라는 값이 나온다. 두 개의 값이 다 참이어야지만 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번 자동차용 배터리의 급속 충전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배터리를 자동차에 연결한 채 충전할 경우 접지 터미널을 떼어놓을 것. 2. 충전 전류는 용량값의 약 2배 정도의 전류로 할 것. 3. 될 수 있는 대로 짧은 시간에 실시할 것. 4. 충전 중 전해의 온도가 45도씨 이상 되지 않도록 할 것. 틀린 사항입니다. 정답은 몇 번? 네, 2번이지요. 충전 전류는 용량값의 2배 정도로 한다라고 그랬는데 2배로 했을 때에는 과전류에 의해서 배터리가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급속 충전 시 안전을 위해 배터리 분리, 짧은 시간 충전, 온도 관리 등은 필수 사항이죠. 그래서 충전 전류를 배터리 용량에 만약에 2배로 했다. 그러면 뭐예요? 호수의 굵기가 10리터밖에 못 지나가는 물 호수를 20리터를 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호수가 어떻게 될까요? 빵빵해지겠죠. 빵빵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도한 전류로 배터리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자동차에 연결한 채 이제 충전할 때 접지 터미널을 떼어놓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죠. 그죠? 이는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전기적 단락이나 스파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될 수 있는 대로 짧은 시간에 실시할 것이라는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급속 충전은 가능한 짧은 시간에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조사가 권장하는 안전한 충전 속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값이에요. 각 충전기마다의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충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에 충전을 해야 됩니다. 자, 충전 중 전해의 온도가 45도씨 이상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안전수칙인데요. 배터리에 계속 전류를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열이 발생을 하겠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과열이 되면 끓게 되고 그 현상이 발생으로 인해서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거나 또는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45도 이상 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그늘에서 서늘한 상태에서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49번 자동차용 AC 발전기의 내부 구조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1번 슬림링, 2번 전기자, 3번 오버러닝 클러치, 4번 정류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1번 슬림링입니다. 자동차용 AC 발전기는 교류 전력을 생성해서 배터리와 전기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발전기는 전동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내부에 슬림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슬림링은 자동차용 AC 발전기의 내부 구조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AC 발전기는 회전자 로터에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 슬림링을 사용합니다.
슬립링은 회전하는 부분과 고정된 부분 사이에서 전기적 연결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 AC 발전기에서는 회전자의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 브러쉬가 슬립링과 접촉하며 이를 통해 회전자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핵심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립링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이 슬립링이죠. 브러쉬와 이 브러쉬 부분과 여기 보이시죠? 그 밑에 브러쉬와 슬립링이 서로 접촉을 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게 되면 그 자기장에 의해서 전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2번 같은 경우에 전기자는 우리가 아마추어라고 얘기하는데 DC 발전기나 모터에서 사용되는 구성 요소로 LC 발전기에서는 전기자 대신 고정자, 즉 스테이터와 회전자는 로터라고 부르는데 그런 구조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전기자는 AC 발전기 내부 구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3번 오버러닝 클러치. 오버러닝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의 내부 구조가 아니라 엔진과 발전기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부품입니다. 이 장치는 발전기가 엔진보다 빨리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엔진이 갑자기 정지했을 때 발전기의 관성으로 인한 탄성을 으로 인해서 벨트가 손상되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AC 발전기 내부 구조와는 관련이 없죠. 외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내부 구조를 원했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 정류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류자는 DC 발전기에서 교류를 직류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AC 발전기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AC 발전기에서는 정류자 대신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정리기를 사용하고 교류를 직류로 변환을 합니다. 따라서 정류자는 AC 발전기 내부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없습니다. 50번. 다음 그림과 같은 자동차 전원장치에서 IG1과 IG1 여기 있죠. 그림에서 IG1과 IG2 접점, 또 IG2 접점이니까 IG2 접점으로 구분된 이유로 옳은 것은 1. 점화 스위치의 온, 오프에 관계없이 배터리와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2. 스타트 시에도 와이퍼 회로, 전조등 회로 등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3. 점화 스위치가 스타트일 때만 점화 코일, 연료 펌프 회로 등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4. 스타트 시 시동에 필요한 전원 외의 전원을 차단하여 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우리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죠. 4번 스타트 시 시동에 필요한 전원 외의 모든 전원을 차단하여 시동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림의 회로도를 보시면 키 스위치가 스타트 위치에 있을 때 IG2 회로는 요 전원은 차단이 되죠. 끊기죠. 이 스위치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 스타트하고 연결이 됐을 때 IG2는 끊기고 IG1 회로만 전원이 공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IG1 여기 비어 있죠. 하지만 스타트 시에는 IG1과 스타트 이렇게 B단자 배터리에서 오는 전원이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시동 시 배터리의 전류를 시동 모터와 필수 시스템인 정화, 연료 공급 등에만 집중시켜서 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건데요.
그러면 이제 IG1과 IG2의 역할이 알아야겠죠. 무엇인지 이제 알아야겠죠. IG1은 시동 시에도 반드시 필요한 핵심 회로인 점화 코일, 연료 펌프의 전원을 공급하는 스위치입니다. IG2는요. 시동 시 꼭 필요하지 않은 회로지요. 우리 시동 걸 때 와이퍼 움직일 필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히터 킬 필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에어컨도 물론 시동 킬 때 필요 없습니다. 라디오, 열선 등등 이런 곳들의 회로는 전원을 차단을 합니다. 언제? 시동 스타트 크랭킹 할 때요. 기링기링 할 때는 IG2는 차단이 되고 IG1에만 모든 전력을 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폭발이 빨리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료 펌프랑 점화 코일 이런 쪽에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점화 스위치의 온오프에 관계없이 배터리와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점화 스위치의 온오프와 관계없이 배터리와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ACC 단자의 역할입니다. ACC 단자. 스타트 2번 스타트 시에도 와이퍼 회로 전조등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이제 위에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건 표에 보시면 스타트에서는 IG2가 차단돼 있어요. 스타트 시에는. 그래서 와이퍼나 전조등 이런 회로의 전원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 점화 스위치가 스타트일 때만 점화 코일, 연료 펌프 회로 등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라고 했는데 스타트 시에만 점화 코일의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온 시에도 점화 코일의 전원이 공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41번부터 50번까지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